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은 중고 수입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고 수입차를 고려 중이시거나 비슷한 돈으로 비교적 최신의 국산차냐 아니면 조금 더 연식이 있는 수입차냐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꼭이요. 빵! 일단 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8대의 차를 바꿔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다 싼 거 국산차로 다 바꿨어요. 아반떼, 소나타, 스파크, 카렌스 이런 것들 등등등 차를 바꾸면서 세금으로 쓴 돈만 해도 차 한 대 값은 나왔을 거예요.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차를 바꾸는 것도 나름 취미생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는 바야흐로 한 3년 전쯤이었어요. 돈은 쥐꼬리도 없으면서 저도 수입차 한번 타보겠다고 10년 가까이 된 BMW 320i 290 모델 2009년식에 10만 킬로 정도 탄 거를 제가 한번 샀었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나름 디자인도 만족을 했고 흰색에다가 외관이나 안의 상태도 너무 좋았거든요. 2009년식 BMW 320i를 제가 얼마 주고 샀냐면 900만 원에 주고 샀습니다. 생각보다 싸죠?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긴 했어도 나름 BMW인데 900만 원이면 어지간한 중고 아반떼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가성비 너무 좋다, 대박이다, 대박 라고 생각을 했죠. 차를 처음 딱 사서 광택 한번 싹 내고 소모품 교환 싹 하고 할 거 하고 해서 약 50만 원을 처음에 씁니다. 50만 원 정도는 뭐 괜찮죠 뭐. 그래서 재밌게 막 잘 타고 다닙니다.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가성비 최고라고, 900만 원에 이 정도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차가 어딨냐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와우. 2000cc지만 나름 잘 나가고 잘 쓰고, 그리고 코너 돌 때도 무슨 카트라이더 탄 것 마냥 바닥에 촥 붙어서 촥 돌고 촥 돌고, 코너 돌 때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력을 더 내서 막 달려요. 그렇게 재밌게 잘 타고 있었어요. 약 한 달간.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뒤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잘 타고 있는데 엔진 경고등이 띠리링 하고서 울려요. 이게 뭐지? 하면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정비소에 가서 맡겨놨더니 이거는 BMW 차의 고질병인데 엔진 누유가 있었던 거예요. 정비하시는 분 말로는 BMW 모델, 특히 3 시리즈 거기서도 연식이 오래된 거는 엔진 오일 누유가 무조건 있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것만 수리하고 나면 문제가 많은 모델은 아니다. 여름 김에 이것저것 세척도 하고 해서 약 한 200만 원 정도를 쓴 것 같아요. 일단 2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건 시작이 불과했습니다. BMW의 상징인 엔젤아이 동그랗게 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자꾸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가 계속 깜빡깜빡 하거나 아예 나가버리거나 1년 동안 타면서 한 4-5번은 수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시동을 켜고 출발을 하려는데 앞에서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뭐지? 당황해서 일단 본네트를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냉각수가 막 분수처럼 막 솟구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운행을 할 수 없으니 견인차를 불러서 또 평소 가던 정비소로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차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브라켓이 깨지고 볼트가 노후돼서 깨지고 해갖고 이것저것 또 갈고 교환하고 수리하면서 또 요것도 거의 돈백 가까이 한 60, 70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한번 당하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안개가 많이 낀 새벽에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핸들이 잠겨요. 오 마이 갓. 야, 이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정말 위험했지만 시동을 한번 다시 껐다 키니까 또 안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파워 오일이었나? 아무튼 이런 것도 교환하고 한다고 해서 또 몇십만 원이 들고 또 뭐가 있었지? 시동이 안 걸리고 출력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갖고 또 갔더니 또 점화 플러그니 뭐니 또 이런 걸 해서 또 수리를 해야 돼요. 또 마침 검사를 받을 때가 돼서 검사를 받는데 이 머플러가 또 짙게 아니었던 거예요. 순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차보다 조금 더 몇 센치 이상 더 나가 있으면 이게 뭐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또 잘라서 또 용접을 붙여갖고 겨우겨우 어거지로 해갖고 결국에 검사를 통과해서 이것도 또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또 들고, 야, 생각해보니까 너무했네. 너무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월급날은 기가 막히게 알아서 월급날이 다 돼갈 때쯤에 엔진 경고등이 한 번씩 탁 들어와요. 월급날에 맞춰서 돈이 몇십에서는 몇백까지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찔끔찔끔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것만 하면 괜찮아지겠지, 이것만 하면 진짜 괜찮겠지, 이건 진짜 마지막이겠지, 이렇게 짜잘하게 계속 돈을 쓰게 되는데 정말 정이 뚝 하고 떨어진 사건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여유롭게 시동을 걸고 여유롭게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골목을 빠져나가려고 이제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게 안 밟혀요. 이게 안 밟히는 거예요. 갑자기 안 밟히는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 안쪽에 벽돌이라도 있는 것 마냥 단단하게 안 밟혀요. 너무 당황을 했지만 미친듯이 일어서서 밟았어요. 일어서서 하면서 꼭 미친듯이 밟았습니다.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미친듯이 밟았습니다. 다행히 일단 멈추게 되었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다른 건 몰라도 브레이크는 절대 안 되죠.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우연은 아닐까, 우연이겠지 하면서 또 살살 가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무사히 귀가는 했는데 더 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너무 정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건 팔아야 되겠다, 너무 무섭고 안 되겠다, 더 못하겠다 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은 괜찮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속이고 팔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인데 이거 그냥 팔면 또 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수리를 했죠. 이것도 또 100 얼마인가 2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당하고 나니까 기름이 없어서 앵꼬불 들어오는 경고등 띠리링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1년 동안 정말 악몽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아니 그나마 우리나라에 많이 깔려있고 문제 없다는 엔트리 모델에서도 이 정도인데 이 고성능 모델이라면 이거보단 적어도 더 하지 않을까요? 어우 끔찍해, 어우 끔찍해. 자, 결론입니다. 제가 2009년식 BMW 320i를 1년 동안 타면서 수리비로만 쓴 금액이 600에서 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제가 900만원에 사서 1년 타고 600만원에 팔았으니까 계산해보면 약 1년에 1000만원 정도를 썼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연비는 또 조만 좋아요. 3시리즈라고 해서 연비가 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가 보통 시내 주행만 해서인 걸 수도 있지만 차계부 어플로 계산을 해보면 연비는 4km에서 5km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비도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아무리 차가 오래됐어도. 그리고 수입차 탄다고 누가 알아주냐? 허세? 그딴 거 없어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10년 가까이 된 차도 뭐 구닥다리 이거 뭐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뭐. 아무도 몰라.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아무도. 자, 제가 1000만원이란 엄청나게 큰 금액을 날렸어요. 근데 그 1000만원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 더 짜증나는 건 그거 맨날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차 없이 버스 타고 갔다가 택시 타고 갔다가 차 탈 때마다 걱정되는 거 하면 차가 언제 퍼질지 몰라서 조마조마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짜증납니다. 그때가 참 후회가 많이 돼요. 그때 생각을 하면. 물론 차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뽑기 운이 존재는 하잖아요. 신차든 중고차든 무조건 뽑기 운은 존재할 텐데 이걸 그냥 나 혼자만 너무 재수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제가 10년 동안 타왔던 7개의 국산차들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국산차들이 더 장고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14만 킬로 탄 400만원짜리 K5를 타고 있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7번을 바꿔왔던 차들이 좋은 차들이 아니고 1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차들이었거든요. 국산차들. 그러고 보면 꼭 수입차, 독일차라고 해서 꼭 내구성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고장이 잘 나면 잘났지. 물론 운이 좋으면 잘 타고 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이런 사례가 여러분들한테도 안 일어나리란 보장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BMW 차를 한 대 구매했는데 한 대가 이렇게 됐으니까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MW 차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저한테는 100%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고생만 시킨 차니까 안 좋은 기억밖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한번 재수없게 몰리면 아주 잣대는 겁니다. 아주. 제가 이때는 그나마 수입이 괜찮아서 유지를 했고 처분하고 나서도 훌훌 털어버리면서 잘 놀았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놀았다 하고 손 깔끔하게 털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하면 거기다가 가정까지 있는 직장인이었다고 하면 진짜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정말 끔찍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허세 한번 부려보겠다고 차 한 번 잘못 샀다가 가정 파탄 나는 거예요. 이거 파탄까지는 좀 그런가? 뭐 누구한테는 또 파탄이 될 수 있지. 이게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수입차랑 국산차랑 유지비 차이가 많이 안 난다. 연비도 더 수입차가 좋고 고장도 잘 안 나고 해서 유지비가 많이 차이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신차 대 신차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보증기간이 끝난 수입차의 수리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중형차나 그랜저급 가도 어지간하면 몇십만원 안 해요. 제가 지금 400만원짜리 K5를 타고 있는데 하나도 겁이 안 나요. 뭐 고장 나 봤자지 뭐. 쥐가 얼마나 들겠어. 그런데 수입차는 기본 100만원 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정말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는 한 중고 수입차 사지 마세요. 특히 워런티 끝난 것들. 아니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중고차를 사지 않겠죠. 그러면 그냥 워런티 끝난 수입차는 사지 마세요. 괜히 저 같은 꼴 당하지 마시고요. 차 한 번 잘못 샀다가 이게 뭡니까? 이런데도 꼭 수입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래된 중고차 보지 마시고요. 그냥 그 돈에서 할인 많이 할 때 눈 꼭 감고 그냥 신차로 질르셔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금전적으로도 이득이고 그리고 또 새 차니까 디자인도 더 예쁠 거 아니에요. 자, 이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래된 중고 수입차 사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신차를 사거나 국산차를 사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중고 수입차를 고려하시던 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조금 더 돌아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눈에 뭐가 씌어서 누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해줄 수는 없겠죠. 오늘도 이렇게 단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때려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